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유고지론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무지하게 날씨가 계속해서 여긴 폭염입니다. 어디든 또 갑자기 장마가 왔다가 또 폭염을 했다가 또 지역에 따라서 그냥 또 비가 엄청 오고 또 어쩐 지역은 폭염이고 계속해서 에어컨을 좀 틀어대는 또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문정부 5년간 최저임금 42% 올려 일자리 13만 개 사라질 것, 뭐 이렇게 제목이 좀 달렸는데 이게 부동산하고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요 부동산 관련,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생각했어요. 소식을 좀 간단하게 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소식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요.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파르게 이제 올렸었죠. 올렸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뉴스 매체라든지 최저임금을 강화한 나라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최저임금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국가는 다 틀리니까요. 또 어떤 국가는 최저임금을 더 내리기도 하고 올리는 진폭을 낮게도 하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최저임금을 알려주냐면, 현재 자영업자들이 이 최저임금하고 굉장히 좀 직격탄이고, 이 최저임금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 골목 상권들이 좀 몰락해 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리면 당연히 좋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중견기업, 대기업, 그 다음에 이러신 데서 일하는데,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존에 있던 노동자들도 급여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변에서 구매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소기업, 영세기업, 이게 직원 10명이나 20명이나 이렇게 5명이나 또는 자영업자들, 직원 1명, 2명 쓰는 이런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편의점주, 이런 분들, 소규모로 하는 식당 사장님들, 편의점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부부끼리 하거나, 아니면 사장, 점주보다도 종업원이 급여를, 어쨌든 총 가져가는 금액이 더 커버려요. 사장은 예를 들어서 이제 투하한 자신의 투자한 금액도 있고 자기 노동력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는 투자한 금액도 있고 자기 노동력도 투하를 했는데 알바생보다 더 적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되면 자꾸 자영업이 폐업하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고, 또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기계화, 그다음에 무인화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 몰락도 같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옳다 그르다는 제가 참 말하기는 그래요. 각 정부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일자리도 사라질 거고 상권도 몰락할 것이고, 이것은 진짜 팩트인 것 같고요. 이게 좀 눈에 보여진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할 때는 정말 될 만한 자리만 이렇게 골라야 된다라는, 이런 게 지금 언급해주고 싶은 이런 내용입니다. 봐보겠습니다. 내용을. 주요국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한국은 62.6%, 제일 비싼 1위로 주요국 중 1위다. 이렇게 이제 한국이 표기될 거예요. 영국이 55%, 독일이 48.2%, 일본이 43.6%, 미국이 31.6%.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용 상승률을 봤더니 한국이 9%, 영국이 5.6%, 일본이 2.8%, 독일이 2%, 미국이 0% 이렇게 되어지네요. 상승률 주요국 중 1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올리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의 소상공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고요. 재계에서는 급감한 비용으로 상승으로 단순 업무직 일자리가 대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념의 틀에 갇혀 임기 막판까지 무리수를 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내년에 9,160원으로 2,690원이 올라 상승률이 41.6%에 달했고요. 상승률 자체로 봤을 때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 5.2%보다 훨씬 높고요. 박근혜 정부 4년간 최저임 연평균 인상률 7.4%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의 시급 1만원 공약을 저버리고 있다며 반발했고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만원 아래로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의 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 훨씬 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상적인 4인 가족, 우리가 말하는 여기 포커스를 주로 맞추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은퇴하신 분들, 65세 이렇게 은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들 알바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까지 최저임금을 다 이렇게 맞춰줘야 되나,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을 지금 지역별로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산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안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은퇴자들, 그다음에 중고 대학생들, 이거는 알바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는 뭐냐면은 가정을 꾸리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니까. 근데 참 좀 힘들긴 하네요. 그 다음에 단 한 명이는 알바도 자를 수밖에, 카페 편의점 말 고용 감축 현실하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이렇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은 지금 정권에 대한 분노가 치밀고 있다고 하면서 1인 시위, SNS에 1인 시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죄인이냐라는 판말을 들고 계속해서 SNS에 릴레이 1인 시위에 많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소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파산에 내몰리는 노인들, 요것도 부동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요걸 왜 제가 설명해 드리냐면, 요거 파산에 내몰리는 노인들을 해결책이 뭔가라는 어차피 이제 부동산을 하고, 제가 부동산을 하는 게 포커스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제적인 독립, 이게 큰 특징이 있어서 요게 한번 같은 내용을 한번 다뤄봅니다. 자식들한테 지면 안 돼야죠. 파산태가 노인들 2년 새 32%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늘어나는 노인 파산,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복지 지출은 미미하다. 1위 멕시코, 2위가 한국, 그 다음에 3위 아이슬란드, 4위 아일랜드, 5위 뉴질랜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은퇴 앞은 50대가 8% 연금으로 노후 생활한다. 최소 한 달 생활비가 130만 원인데 OECD 노인 빈곤율 한국이 1위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수입 끊기면 바로 빚의 늪에 빠지고요. 노인 파산 특징이 소액 파산이다. 근데 이게 사실 소액이라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요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노인 파산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국민연금 이제 유튜브 많이죠. 국민연금 가입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해서 부동산 내 집 한 채 정도 사시면 뭘 있죠? 주택연금 할 수 있죠. 주택연금 이제 자산이 더 있으신 분 주택연금을 2채 이상 포지션을 취하면 주택연금 가입할 필요 없이 한 차는 계속해서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34평에서 17평이나 이렇게 24평이나 이런 식으로 옮겨 타고 큰 평형수는 월세로 돌려서 월세 수입을 계속해서 그러면 끊임없이 아파트나 이런 것은 부동산의 임대는 시간이 흐르면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올라가면 월세는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요것 한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추천해 드릴 만한 거, 개인연금을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연금이 이렇게 조회를 해봤더니 제가 국민연금 있고 개인연금이 두 구자 넣어져 있더라고요. 두 구자 넣어져 있는데 한 구자는
55세부터 개인연금이 지급되고 또 한 구자는 70세부터 지급되는 걸로 제가 가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또 요거 말고 또 뭐 있다? 그 미국에서 보시면 아직 한국은 그 리츠 시장이 아직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믿을 수는 없는데 미국 것을 보내드립니다. 미국은 그 리츠 시장도 뭐 50년, 뭐 30년 이렇게 장기간 매월 배당을 해주는 그 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츠도 똑같거든요. 한 뭐 추천해드릴 만한 게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뭐 리츠가 워낙 다양하게 있는데 연 한 4% 이렇게 돼지고요. 약 1억 넣는다면 월 한 30만 원, 3억 넣으면 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배당이 될 것 같더라고요. 현 시점 시가 배당입니다. 만약에 이게 5년, 10년 올라간다고 하면은 10년 정도 가면은 대체적으로 부동산이 한 2배 정도 되어지죠. 그러면 3억 집어넣으면 100만 원 받는 게 10년 후에는 원금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100만 원 받다가 120만 원 받다, 150만 원 받다, 200만 원 받다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리츠 한번 투자 보내드려 봅니다. 이거 노인 파산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관련 부동산 소식입니다. 뭐 재건축 족쇄 풀려서 성산 시형 창동 주공 관심하고요. 조합 설립 전 단지 풍선 효과 집주인들 안 팔겠다 매물이 줄고 있고요. 토지 거래 인하하고 잠잠하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집값급 등의 빌라라도 사자 거래량 6개월째 아파트량을 추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똑같은 거죠.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백지화는 당연한데 이제 임대차 3법도 폐기해라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임대차 재건축 실거주 의무 백지화 조용히 그냥 처리했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다음에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 시장 메커니즘 존중해야 된다. 규제로 전세가 매매값 동시 상승, 규제 가격은 결국 시장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진다. 건국대 교수 규제정책 전면 재설계 대목 많아 규제 한두 개 풀어선 소용없어. 2017년 8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 면밀한 정책 설계 필요하다. 이미 격부재로 꼬인 상황 풀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양도세 완화 계획 세워야 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임대차법 폐지 가격 통제로 공급은 부족하다. 시작 영역만 처리할 것이다. 임대차법 폐지해야 된다. 임채우 국민은행 수석위원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복원해야 된다. 임대차법이 있는 한 실거주 규제 폐지 효과가 작다.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야 된다. 자, 입법 때부터 부작용 경고 잇따라 여당 1년 끌다가 피해를 더 크겠다. 재건축 실거주 번복 논란. 국회 속기록 확인해 보니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 소위에서 재건축 전월세 대란 예측이 이미 나와져 있었다. 라는 소식입니다. 집주 여기 뭐 이제 난리죠, 난리. 집주인이 입주에 새 전세 구했는데 실거주 백지화에서 농락되어졌다. 집주인이 실거주에 세입자 태거했고 규제 백지화되면 양쪽이 모두 피해가 되고 있고 해외 거주 집주인을 서둘러 귀국했고 임대사업자 피해 벌금 수천만 원 어쩔 수 없이 집 팔고 후에 막급한 상황도 발생됐고요. 법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워 정책 불신 커져 정부가 정부를 믿는 게 죄인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집주인도 임차인도 실거주 의무 규제의 백지화 피해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태릉 우성 집주인 실거주 여건한데 재건축 프리미엄 포기하고 처분 1억 3천만 원 정도 대략 손해봤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압구정 현대 1차 집주인 입주 이후에 집 인테리어 및 내부 수리 진행 3천만 원 들어가졌고요. 은마 아파트 집주인 실거주에 해외에서 귀국 준비 중 금액 산정이 어렵다. 이렇게 됐고요. 은마 아파트 임차인 집주인이 입주 의사 밝혀 같은 단지 내 새 전세 계약 체결 오살나게 비싸게 했다. 이런 6천만 원 손해봤다. 이런 거네요. 익명 임대사업자 실거주의 의무 임대 기간 내 폐업 후 과태료 납부 날벼락 나왔다. 3천만 원 과태료 냈다. 이런 소식입니다. 뭐 설익은 국가정책이 뭐 임대사업자, 집주인, 임차인들 다 뭐 지금 고통으로 뭐 이렇게 몰아넣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어쨌든 뭐 안타깝다라는 뭐 이런 생각만 드네요. 하여튼 뭐 일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사람마다 뭐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하시겠죠. 자, 이상 오늘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